태평양과 남중국해 등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미국 항공모함 3척이 신종 기습을 당해 작전을 중단하자 강습 상륙함 한 척이 공백을 메우고 있다. 미국 강습 상륙함에는 수송, 공격 헬기, 수직이 착륙 F-35B 전투기 등이 탑재되어 있다. 사태 이후 강습 상륙함이 남동중국해 등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중국 해군을 견제하고 있으나 힘에 부치는 형국이다. 미국 강습 상륙함은 와스프급 8척, 아메리카급 2척 등 10척이다. 강습 상륙함은 대대급 상륙부대를 수송할 수 있어 미군 상륙작전의 핵심 함정으로 꼽힌다. 미국 항모가 없는 틈을 노린 중국은 항모와 호위함 등을 동원해 남동중국해와 대만 동부 해상 등에서 종횡무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항모가 버티고 있었다면 대만 인근까지 진출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국군에는 미국과 같은 강습 상륙함이 없다. 아시아 최대 수송함으로 불리는 독도함이 상륙부대를 수송하는 임무를 할 수 있어 약간 비슷한 측면은 있지만 강습함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일본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지명을 딴 독도함에 대해 종종 노이로제 걸린 듯한 과민 반응을 보인다. 육군과 해군은 독도함에서 공격, 수송 헬기가 뜨고 내리는 합동훈련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독도함이 유사시 헬기로 상륙군을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꾸준히 키우고 있다. 비록 독도함은 함재기에 의한 공격 능력이 없어 강습함은 아니지만 상륙부대를 수송하는 상륙작전의 핵심 전력으로서의 임무에 대비하고 있다. 앞으로 건조할 3만 톤급 대형 수송함 3번함의 비행갑판을 F-35B 전투기가 이착륙하도록 설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경항모급인 이 함정이 건조돼 공격 헬기와 F-35B 등을 탑재하고 다닌다면 강습 상륙함의 흉내를 조금이나마 낼 수 있을까? 바다에 떠있는 독도함에서 아파치 공격 헬기가 뜨고 내려 육군은 세계 최강의 공격 헬기로 꼽히는 아파치 헬기 36대를 보유하고 있다. 주야간, 전천 후 작전 수행이 가능하고 최대 순항 속도는 269km/h이다. 무장은 헬파이어, 공대지 유도탄 최대 16발, 스팅어 공대공 유도탄 최대 4발을 각각 탑재할 수 있고 70mm 로켓 최대 76발과 30mm 기관총 최대 1200발을 장착한다. 경기 이천의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소속 아파치 헬기가 최근 약 300km 떨어진 부산 앞바다 남영제도 인근 해상에 떠있는 독도함까지 날아가 이착함 훈련을 했다. 지난 14일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아파치 헬기 3대를 비롯해 시누크와 블랙호크 헬기 각각 2대도 참가했다. 아파치 헬기는 훈련 하루 전 진해까지 비행해 그곳에서 기름을 넣고 다음 날 남영제도의 독도함에서 이착함 훈련을 했다. 편도 비행거리는 300km에 이른다. 시누크와 블랙호크 또한 충북 음성에서 진해까지, 진해에서 다시 남영제도의 독도함까지 편도 26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다. 훈련에 참여한 7대의 헬기는 같은 경로로 소속 기지에 복귀했다. 왕복 600km, 500여 킬로미터 거리는 헬기 비행거리로는 꽤 긴 편이다. 육군항공의 핵심 공격 헬기가 하필 바다에 떠있는 독도함에서 왜 이착함 훈련을 했을까? 독도함은 해군이 보유한 함정 중 유일하게 5대의 헬기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비행 갑판을 갖췄다. 독도함의 갑판은 F-35B 수직 이착륙 전투기가 뜨고 내릴 때 발생하는 고열을 견딜 수 있는 고강도 재질로 되어 있지 않아 공격 및 수송 헬기, 해상작전 헬기 정도만 운용할 수 있다. 이 갑판에는 미국 해병대의 수직 이착륙기 MV-22, 오스프리 2대도 탑재할 수 있다. 아파치 헬기가 독도함에서 훈련하는 것에 대해 육군은 25일 헬기 조종사의 자격 능력을 배양하고 국가적인 지원 및 유사시 대상 작전 수행에 따른 해군과의 합동작전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훈련에는
조종사 21명이 참여했다. 육군항공작전사령부는 2011년 해군 작전사령부와 양해각서에 따라 헬기 조종사의 함상착함 자격 유지를 위해 분계 1회 이착함 훈련을 한다. 육군 헬기 조종사들에게 이착함 자격은 필수다. 정기적인 훈련으로 이착함 비행 기량도 연마해야 하고 해당 자격도 유지해야 한다. 이착함 훈련은 주변 장애물이 없는 해상에서 하게 되어 있다. 해군은 육군과 공군 헬기 조종사에게 DLQ를 부여해 육공군 헬기가 언제든 독도함에서 뜨고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해상에서의 합동작전 능력을 배양하고 독도함을 헬기 모함으로써 작전에 활용하는 비중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해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F-35B, 헬기 등 탑재 미군 강습 상륙함 이후 존재감. 미국에서 사태가 발생한 이후 소형 항모 격인 강습 상륙함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인 시어더 루스벨트, 로널드 레이건, 칼빈 스노가 승조원이 감염되면서 작전을 멈춘 사이 강습 상륙함 한 척이 공백을 메우고 있다. 아메리카함이 남중국 해에 투입되어 있고 마킨 아일랜드 함은 동태평양 해역에서 투입 준비를 위한 몸풀기에 나섰다. 미국 태평양함 사령부는 지난 22일 SNS에 LHA-6가 남중국 해에서 이지스 순양함 벙커1과 이지스 구축함 베리와 함께 작전하는 사진을 올렸다. 이달 16일에는 필리핀 해상에서 F-35B와 MV-22 오스프리 수직이 착륙기 등이 비행갑판에서 뜨고 내리는 사진을 공개했다. 13일에는 동중국 해에서 일본 해상저위대 호위함 아케보노와 공동훈련을 하기도 했다. LHA-6의 외형은 항공모함과 비슷하다. 그러나 활주로에서 항공기를 발진시키는 캐터펄트가 없다. 헬기와 수직이 착륙 항공기만 운용할 수 있다. 중형 헬기와 MV-21을 이용해 병력을 육상에 상륙시키는 데 동원된다. 20대의 F-35B도 탑재할 수 있다. 2014년 10월 취역한 LHA-6는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 1번함이다. 최근 남중국 해에서 작전 중인 아메리카함 주변을 여러 척의 중국 함정이 에워싼 위성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또 2009년 취역한 와스프급 8번함인 LHDA도 곧 남중국 해로 갈 것으로 보인다. 태평양 함대 소속인 LHDA는 대대급 상륙부대를 수송할 수 있어 미군 상륙작전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20대의 F-35B를 탑재할 수 있는 비행 갑판을 갖추고 있다. CH-53CH-46 중형 수송 헬기, AH-1W 공격 헬기, MV-22 오스프리 수직이 착륙기도 탑재한다. 군사 전문가들은 핵 추진 항모가 홍역을 치르는 사이 존재감을 키우는 강습 상륙함이 당분간 남동 중국 해 등에서 중국의 해군력을 견제하는 힘겨운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방위비 협상, 사상 천무급 휴직 이어 최장 공백 기록 세울 듯. 한미가 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에서 입장처를 좁히지 못하면서 최초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 휴직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역대 최장 협상 공백 기록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협상은 타결되면 양측 협상대표 간 가서명과 한 달쯤 뒤에 정식 서명,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게 되는데 최장 협상 공백을 기록했던 6차 협정 협상 당시 최종 합의는 2005년 4월 26일 이루어졌다. 11차 방위비 협상이 당장 타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상 협상 공백 기간은 종전 기록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SMA는 2005년 6월 29일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게 되면서 6개월간의 협정 공백 상황이 지속됐다. 현재 방위비 협상은 신종 인회되면 협상이 쉽지 않은 가운데 향후 협상 방식 등을 놓고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태다. 워싱턴에선 오는 11월 미 대선 전에 합의는 힘들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실무협상팀은 지난달 말 한국의 13% 인상안에 공감대를 이뤘고 양국 외교장관의 승인까지 받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국의 방위비를 많이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이 어느 정도의 돈을 제안했지만 거절했다고 말했다. 실무선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윤석현 국회 외통위원장은 지난 22일 외통위 비공개 간담회에서 협상팀 보고를 받은 뒤 트럼프 대통령이 설사 반대한다고 해도 한국이 당장 나서서 협상할 내용이 없다고 한다며 결국 대통령 선으로 넘어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번 11차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조짐은 이전부터 보였다. 지난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약 4,000명이 무급휴직에 돌입했다. 그간 방위비 협상은 대부분 기한을 넘겼지만 무급휴직 사태가 현실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위비 협상 타결 지연 원인은 동맹을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협정 공백이 지속될수록 연합방위 태세는 악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합리적 수준에서 방위비 협상을 마무리해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책임이기도 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방위비 협상 타결 노력과 향후 협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온다. 지난해 적용됐던 10차 협정 체결 시 외교부는 자기 협정이 적기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발생 가능한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협정 연장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을 성과로 내세웠지만 이번 협상에서 이 규정은 무용지물이었다.